안녕하세요. 브레인드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치료 시의 정책이 어떻게 이해하고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과정에서의 정체기가 없고 그냥 쭉 치료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모든 부모님들을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아이들은 치료가 많이 더디거나 때로는 거의 미진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속도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복을 보이면서 좋아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기가 생겼을 때 대부분 여러 가지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거나 불안해지기 쉽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경험을 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경험과 임상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치료에서의 정답은 아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체기의 치료에 아이를 봐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정체기의 시기에 아이를 안 보고자 하고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고 불만과 감정적인 동요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정서적인 불편한 감정들을 내려놓고 아이에게 더더욱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이의 표정과 기분, 반응, 식사, 식욕, 소면, 대변, 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조금 더 유심히 관찰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이의 치료 과정에서 아이가 언제 좋았는지 언제 안 좋았는지에 대해서 체크나 기록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을 때 좋았고 어떤 치료를 받을 때 비슷했고 어떠한 시기에 좀 더 안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떠한 상황들이 이 아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치료하는 부모님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은 좋고 내일은 안 좋고 이유를 알 수 없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면 아이가 정체기가 왔을 때 어떤 인포메이션, 정보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데 부모님으로서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관심을 가장 가져주셔야 될 분이 바로 주 양육자인 부모님인데 부모님이 전혀 정보가 없다면 이 아이를 돕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못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아이에 대한 중요한 기록들을 평상시에 잘 기록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체기에 엄마의 우울증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엄마가 우울한 경우, 엄마가 짜증이 심한 경우, 엄마가 감정 기복이 심한 경우 아이들의 발달에 역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달의 문제의 원인이 그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발달 과정상에서 주 양육자의 기분 변화가 아이들의 심리적이거나 인지 발달에 분명히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꼭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꼭 임상에서 보면 필요하신 분들이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덜 필요하신 분들이 문제를 잘 자각하고 이 어머님은 꼭 엄마의 우울증을 개선해야 되는데 나는 전혀 문제 없다라고 그냥 잡아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내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문제점을 바라보시는 부모님들은 오히려 문제가 별로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바라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약간의 정체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 이후에 더 아이들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발달의 일시적인 정체기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기는 조급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도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체기에 문제 행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에 해결됐던 문제들이 다시금 재발되고 좋아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다시금 표현됐을 때 갑자기 좌절이 되고 어머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 같은 실망감이 듭니다. 하지만 그
그 시기가 잠깐 있고 지나가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이 문제 행동이 나오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한약을 복용하면서 정체기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또는 문제가 되려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약을 복용하고 소화가 안 된다든지 설사를 한다든지 알러지가 좀 더 보인다든지 피부 트러블이 나타난다든지 변비가 보이는 이러한 몸의 사인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정체기 때 같이 보여지는 몸의 변화를 유심히 관찰을 해주고 저희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저희가 이 정체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정체기가 왔고 어떤 치료 과정 속에서 현재 이 아이가 전체 치료에 50%가 치료가 됐고 나머지 50%가 남았는데 이때의 이 남은 원인을 이 정체기의 아이들의 신체 사인을 통해서 역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간에 열이 많아서 감각의 문제가 심각한데 감각의 문제가 거의 다 호전이 되었는데 아이가 비염이 생깁니다. 이런 정체기가 보이게 되면 어떤 이런 문제의 사인이 신체의 변화를 보이게 되면 이건 열을 꺼지는 과정에서 열이 많이 빠졌음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몸이 나타내주는 신호입니다. 아이들이 내가 감각의 열이 다 빠졌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고 그것에 대해 표현할 수 없는 아이들, 표현할 수 없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체로서 증상을 표현해 줍니다. 많이 좋아졌는데 갑자기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소화기에서 올라온 뇌의 흥분열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약이 이제 치료가 끝날 때가 된 거죠. 한약은 평생 쓰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좋아지고 치료가 되면 치료가 근본적인 원인이 치료되기 때문에 약을 빼도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이 일평생 아이에게 유지가 되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한약을 치료할 때 그런 어떤 신체적인 사인이나 정체기가 보였을 때 아이를 더 유심히 관찰해 주시고 그러한 결과를 전문가에게 저희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부분이 왜 왔는지 어떠한 과정이고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떤 치료로 넘어가야 되거나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에서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가족에서 그러한 아이들의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고 경과를 잘 체크해 놓지 않는다면은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극복을 해나가는지 이 정책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른다면 과정에서 많이 힘들고 그러한 치료들을 꾸준히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치료를 가서 목적지에 도달하신 분들은 그러한 과정들을 해결하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들이 상대적으로 좋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목표라는 지점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브레인리들은 계속해서 노력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